자, 이어서 우리 기다리고 있던 열병합 발전소의 대가를 모시겠습니다. 자, 나오셔서 열병합 발전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또 무슨 뜬금없는 얘기가 나올지 궁금하네. 자,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원종호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11시 30분에 그 교수님한테서 제 의견을 듣고 저는 준비된 게 없다라고 이렇게 답을 해놓고도 별로 즐겁진 않았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의견은 스승의 구상은 제자가 실현한다. 그 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승님께서 저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셨을 때는 뭔가 기대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고, 그 부분에 조금이라도 보답을 하는 게 중요하다 라는 생각. 그리고 만약에 그 플레이어 선수들은 감독이 현장에 넣어줄 때 잘해주잖아요, 그죠? 자리 만들어줄 때 한번 잘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교수님이 하신 그 발전소 강의가 2시간이에요. 근데 저보고는 10분 정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2시간 하신 거를 제가 어떻게 10분에 할까라고 그런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거를 교수님 같은 방법으로 같이 가서는 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동물농장이라고 하는 주제를 찾았어요. 이 동물농장은 교수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책 이름이에요. 동물농장이. 그래서 이 동물농장을 사용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소 발전소하고 관련 없을지도 모르지만 잘 이해를 해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국민은행에서 30년을 근무하고 정년으로 이제 퇴직을 한 지가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제 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 철학은 어떤 수익을 얻게 되면 그 수익은 철저히 리스크에 대한 반대급부다. 리스크가 없는 데서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길은 없다. 그래서 전문용어로 얘기하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딘가에서는 내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르는 항상 리스크가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동일한 리스크에서는 고수익을 찾아야 되고 동일한 수익에서는 저리스크를 찾아야 됩니다. 이게 경제의 기본 원리인데,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 그 발전소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하시면서 그 리스크에 대한 분석을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이제 리스크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가는 과정 중에서 그게 100% 이행될지 안 될지는 아직은 좀 미비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할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피바다 탈피, 요게 요즘 영어로 얘기하면,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레드오션이에요. 레드오션이 번역을 하면 피바다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경쟁 사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면서 피를 흘린 바다가 피바다가 되는 거고, 그게 레드오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레드오션을 탈피해서 푸르름이 있는 바다로 가야 되겠다. 푸른 바다를 찾아라. 이제 푸른 바다를, 이건 블루오션이잖아요, 그죠? 레드오션을 탈피해서 블루오션으로 간다. 이건 뭐 상식적인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발전소에 대해서 뭐 10분 동안에 얘기를 해도 이따가 저녁 먹을 때 되면 다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기억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걔가 제 동물농장의 사업을 뭘 할 거냐. 자, 황란을 낳는 동물을 사육해보자. 동물농장을 만드는데, 황란. 뭐예요? 노란 계란이잖아요, 그죠? 황란이라고 쓰고 황금알이가 읽는다. 쓸 때는 황란이라고 쓰고 읽을 때는 황금알이라고 읽는 거예요, 그죠? 야,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 뭐냐? 일단 알을 낳는 애들을 이렇게 지켜봤더니 누가 있냐? 응? 사육동물을 우리가 할 건데, 오리, 닭, 거위 그렇게 있어요. 근데 이게 알을 낳는데, 얘네들이 알을 낳는데 어떤 애가 진짜 황란, 아까 얘기했던 황금알을 낳을 거냐? 답을 내도 적어놨는데 거위죠, 그죠?
왜 거위냐? 얘가 동화에 출연했거든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 여기 나오는 주인공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얘가 황금알을 낳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동물을 그 오리를 사육 안 하고 닭도 사육 안 하고 거위만 이제 사육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동물의 그 거래 시장 있는데 시장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소 시장이 있고 닭 시장이 있어요. 소 시장은 증권 거래 소를 얘기합니다. 이게 증권 거래 소 시장. 닭 시장은 코스닥 시장이에요. 이게 소 시장은 좀 동물이 크고 우람한 체구를 가진 제조업 중심의 시장이 거래소 시장입니다. 근데 이제 이 거래소 시장에 들어가기 전에 조그만 작은 애들이 이제 두 발로 다니는 뭐 닭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래서 새로 만든 시장이 닭 시장이에요.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나스닥 있거든요. 이 닭 시장, 이 거래소 시장인데 이 특징이 맹수나 야생동물은 여기서 거래가 안 돼요. 잘 길들여진 소, 닭 이런 거면 되지. 예를 들어서 뭐 거위 이런 거는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동물을 키워야 되는데 이 거위가 소시장에도 안 들어있고 닭시장에도 안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부터 이렇게 지원을 받는 부분들이 약간 베일에 가려 있어.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이 잘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래시장을 우리가 활용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농장을 이제 건설을 할 거예요. 농장을 주인이 되려면. 그래서 농장을 어떻게 지을 거냐. 일단 토지, 그러니까 5,000평 정도 있어야 이 동물농장의 주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요 5,000평이 그냥 산 가운데 있으면 안 되고 다닐 수 있는 도로 6m 정도에 접해져 있는 토지여야 되겠다. 근데 토지에다가 이제 축사를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축사, 가금류 사육 가능 농장을 짓고 이제 또 사옥도 짓고 여기 직원들이 거주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농장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돈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허가를 해주는데 허가는 이제 회사를 설립해야 되겠죠. 그래서 필요한 자금이 있어요. 근데 일단 첫 번째 자기자금, 자기자본 이거 전문용어로 꽁지돈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거는 그 고스톱팔에서도 통용되는 꽁지돈. 확실히 이건 이제 이 꽁지돈이 50억이 필요하다. 그래서 총 이 농장을 건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500억 정도가 되는데 500억이 이거예요. 토지 사야 되고 축사 지어야 되고 축사 안에 기계 넣고 그 다음에 직원들 거주할 사옥 짓고 요 정도까지 하는데 들어가는 총 자본금 총 비용이 500억이다. 근데 이 리스크를 분담하기 위해서 모든 기업들이 다른 금융기관에서 차입을 할 때 차입 조건이 있어요. 야, 내가 돈을 100% 빌려주면 너 장난치다가 뒤로 빼고 도망가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공동의 분담을 하기 위해서는 너도 아까 얘기한 대로 꽁지돈을 좀 내라. 그래야지 내가 너를 믿고 돈을 빌려주지. 너는 한 푼도 안 내고 나보고 다 내라고 하면 내가 너를 어떻게 믿고 빌려주냐. 그래서 정해진 비율이 대략 신용도에 따라 틀리긴 하지만 대부분 20% 정도 2대 8의 법칙, 파레토의 법칙 있잖아요. 2대 8. 가르마만 2대 8로 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20%만큼을 네가 자본금을 내면 내가 너를 믿으면 하겠다. 너도 20% 책임지는 거니까 우리도 80%를 빌려주겠다라고 하는 대부분의 묵시적인 조약들이 있고요. 좀 신용도가 안 되는 데는 자본금을 더 내야 되죠. 30에서 50%까지. 그러면 뭐 반씩 내고 하자든지 이런 경우가 되고. 근데 여기 이게 동물농장 사육하는 데는 이게 지금 아마 우리나라가 어떤 약간의 가금류라든지 이게 아까 얘기했던 황란이 좀 부족한 현상이 있어가지고 이 황란들을 지금 좀 많이 탄생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부 쪽에서도 약간의 개런티를 해줌으로 인해서 자기 자본을 10%만 내고 정부 다른 데서 투자하는 쪽에서 90%를 낼 수 있는 이런 조건으로 지금 농장 건설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이런 좋은 기회에 우리가 이제 농장을 만들어 가지고 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러면 현재 농장을 하고 있는 애들은 도대체 누가 있냐? 그럼 우리만 농장을 할 거냐? 그게 아니고 현재 농장 주인들을 이렇게 보니까 첫 번째는 국가가 농장 주인이에요.
얘네들은 어떤 농장을 하냐면 초대규모 농장을 짓는 거예요. 이 초대규모 농장에서 지금 거위를 키우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거위를 어디서 키우냐? 이 원자로에서 키우는 거예요. 이게 원자로에서 키우니까 환경단체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야, 그 원자로에서 키운 거위를 먹을 수 있겠냐? 그래서 국가는 점진적으로 이 원자로에서 키우는 사업을 포기하겠다. 전문용어로 얘기하면 탈원전. 그죠? 이게 지금, 그래서 이 원전에서 철수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거위는 누가 키워요? 국가가 안 키우면 골치 아프잖아 이거. 그러니까 그럼 이제 또 대기업에다가, 야, 그럼 너네가 좀 키워. 그래서 대자본가들한테 또 농장 허가를 내준 거예요. 이 자본가들이 대규모 농장을 하고 있어요. 얘는 높은 굴뚝 속에서 키우는 거야, 거위를. 그 화력발전소 보면 굴뚝 높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위에 하얀 거 막 착 나오는데 이게 연기인지 뭐인지는 잘 모르지만 키우고 있다. 그래서 이 굴뚝에서 그 여러 가지 오염물질들이 나오는데, 옛날 처음에 그 굴뚝 만들었을 때는 하도 높아서 쟤네 도대체 뭐가 나오는지 몰랐어요, 그죠? 지금은 다 측정이 되는 거야. 이게 뭐 미세먼지의 주 원흉이 화력발전소다. 그래서 이 화력발전소를 없애야 되는데, 당장 없애면 겨울을 춥게 지내야 되는 거잖아요.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없애야 되는데 점진적으로 없애다. 그래서 축소하기로 전환하는 거예요. 야, 굴뚝 저거 나오는 저거를 좀 축소하자. 그러면서 정부가 야, 거위를 키우는데 친환경 사료를 해서 좀 먹여서 거위를 키워라. 그래서 친환경 사료 의무를 부과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바이오 에너지 정책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지금 그 유류에도 그 유류를 생산할 때 그 바이오 에너지를 생산해야 되는 거예요. 너네가 생산하든지, 아니면 바이오 에너지는 이런 거예요. 뭐 콩에서 나오는 콩기름 이런 거를 차에다 넣어도 차가 잘 갑니다. 오염도 잘 안 생기는데 좀 더 비싸잖아요, 휘발유보다. 그래서 콩으로 가는 자동차는 안 만드는데, 앞으로는 그 비율들을, 그 쿼터가 있어요. 1년마다 1%씩 증가해야 되는데, 조건은 이거예요. 네가 직접 만들어 와. 못 만들면 사오면 돼. 다른 데 가서 사와. 지금 이제 그 전기도 그런 거예요. 야, 화력 굴뚝 세워가지고 거위 키우는 거, 그 대신에 야, 다른 그 환경 오염 안 생기게 하는 좋은 사료를 주는 거위를 네가 직접 좀 키우든지, 한 10% 정도. 네가 직접 키우기가 어려우면 내가 뭐 우리 큰 기업에서 그런 거 저기 친환경 사료 주는 조그만 그 농장도 우리가 해야 됩니까? 그러면 야, 직접 하기 어려우면 다른 사람 시켜서 하면 되잖아요. 대신에 돈을 주고 시켜서 해와. 그게 지금 친환경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네가 직접 만들든지, 못 만들면 그렇게 만드는 작은 기업들에다가 그 기부금 이런 부분들을 주어가면서 그것을 발전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정책이어서, 친환경 사료를 가지고 직접 사용하든지 아니면 중소기업에서 매입해 오든지 하는 두 가지 정책을 이제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우리가 갖고 있는 요거 중소기업, 여기는 간의 수공업이죠. 이게 키우는데 뭐 이게 오리를 거위를 많이 못 키워요. 그래서 간의 수공업 형태로 키우면서 친환경 사료를 사용해서 오염이 되지 않게 하는, 이런 게 이제 주로 이제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잘 알고 계시는 태양열. 근데 태양열이 있긴 한데, 이게 지금 태양열 발전에서 나오는 거위가 몇 마리 안 돼요. 이게 왜냐면 우리나라가 이게 땅이 좁은 데다가 뭐 비도 오고 구름도 끼고 그래가지고 그 일조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사하라 저런 사막처럼 햇빛 쨍쨍 내리쬐는 날이 별로 없어서 이 태양열 가지고는 뭐 사실 별로 될 게 없어요. 근데 국토의 온 국토를 태양열 패널로다가 좀 덮다가 갑자기 바람 한번 쫙 부르니까 막 패널 다 넘어지고 난리 나가지고, 아, 이게 아닌 갭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아닌 갭에서 지금 이제 그 임야에다가 이렇게 태양열 패널 짓는 거는, 아, 이 앞으로는 이거 해도 안 되겠다. 이제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했고, 그럼 패널 어디다 세워요? 그랬더니, 야, 바다 위에 가서 세워봐, 바다 위에. 근데 바다 위에다 세우는 패널은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또. 그러니까 이런 간에 수공업 하는 사람들은 바다 위에다 패널 못 세우죠. 국가가 하든지 그래야지. 그래서
태양열도 좀 그렇고, 그다음에 뭐 풍력이 있는데 그것도 좀 만만치 않고, 또 쓰레기를 이렇게 태우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폐기물 하는 것도 했는데, 요거는 또 환경 오염이 심해가지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마지막으로 나온 아까 얘기한 그 피바다를 지나서 푸른 바다로 가는데 요 미이용 목재라고 하는 게 새롭게 등장을 했어요. 요게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전문 용어로 바이오매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요거는 지금 우리나라의 그 대부분의 산지가 1960년대에 그 산림 녹화 사업, 아마 여기 그 한 70학번 정도 되시는 분들 계신가요? 안 계실 것 같아요. 70학번들한테 산림 녹화 사업 그러면 깜짝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서 야, 산림 녹화 사업을 하는데 왜 놀래? 그랬더니 데모하다 잡히면 가서 받는 교육이 산림 녹화 사업이래요. 그러다가 잘못 조금 크게 걸리면 군대로 끌려가고, 잘못 걸리면 저기 뭐 의왕으로 끌려가고 이제 그랬다고 그 70학번들 하시는 분들이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산림 녹화 사업을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산에 나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많은 나무들을 지금까지는 이렇게 베게 되면 처벌을 하는 거예요. 왜 너 산에 있는 나무를 왜 베가? 그래서 허가 받아가지고 베가기도 되게 어렵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지금 이제 산림청에서는 이대로 그냥 둬가지고는 죽밥도 안 된다. 그래서 적당한 간격으로 나무가 자랄 수 있게 간벌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만이, 그리고 나서 새롭게 계속 나무를 좋은 수종으로 심어서 그 나무가 돈이 될 수 있게끔 해야지, 지금처럼 못 들어가게 입산 금지만 시켜가지고 산에 나무를 방치해 놓는 것은 안 됐다라고 하는 정책에서 이제 간벌 허가를 올해부터 해주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간벌을 해서 나온 나무하고 실질적으로 좋은 목재에서 목재를 쓰고 나머지 가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거위를 키우는데, 이때 그 메리트를 많이 주는 거예요. 야, 고수섭을 칠 때 그 하는 게 어떤 판이 무섭냐면 배판 있잖아, 흔들 때, 그죠? 고수섭 안 쳐보셨나봐. 네, 흔들 때가 이게 무슨 두 배자 두 배. 그럼 이 바이오매스로다가 야 거위를 키우면 값을 두 배로 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배 판에서는 무조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향후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그 농약을 만들려면 이제 농장 추진 그 조합 같이 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주식회사 형태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농장을 설립하려고 그러면 미니멈 50억이라고 하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50억이라고 하는 돈을 어떻게 만들 거냐라고 하는 것이 이 사업의 가장 키예요. 그래서 우선 이제 그 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을 모집한 다음에 뭐 조합원별로 자금을 모집하든지 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이제 농장을 건설해서 운영하고, 그다음에 이 계획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까 거기 소개할 때 열병합 발전소 대표라고 하는데 앞에다가 접두사를 하나 붙여놨어요. 공동 대표 이렇게 써있어요. 이걸 제가 제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공동 대표이기 때문에 그 공동 대표하고 잘 상의해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다음 기회에 상세하게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를 만들고,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11시에 오퍼를 받아서 지금까지 이 정도 한 것도 병원에서 그 와이프 침 맞는 동안에, 그 기다리는 동안에 일단 만들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기대 효과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농장 건설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이게 그 전문 용어 학계에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잖아요, 그죠? 항상 로우 리스크면 로우 리턴이고 하이 리스크면 하이 리턴인데, 이게 거꾸로 되어 있는 거는 황금의 조합이거든요. 반대로 되면 안 되겠죠.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이면은 그 피바다로 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황라는 거위가 알을 낳으면 정부에서 구매를 해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어디다 팔을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이거 운영은 누가 하냐? 그리고 야, 그 산에서 땔감 나무는 누가 해오냐? 이런 걱정에 대해서는 이 정부 쪽에서 아니면 우리 회사 쪽에서 다 처리할 거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그래서 아까 그 50억을 우리가 자본금을 만들어 가지고 50억을 투자를 해서 동물농장, 거위농장을 만들면 연 50억을 내고 연간 50억 원의 이상 수익을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뭐 20년 동안 운영할 건데 20년 동안에 50억을 리턴도 돌아오는 게 아니고 매년 원 이어에 50억씩 온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뭐 또 그 대박이다 이렇게 보통 사람들 얘기하죠, 그죠? 그랬을 때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그 교수님이 정말 여기에 지금 투자하고 한 그 에너지하고 그 시간을 굉장히 많이 할애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여기 리스크를 굉장히 많이 분석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자료를 제가 이제 받아서 조금 더 또 다른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실질적으로 실행하는데 애로사항은 없는지 하는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겨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중간중간에 이제 보고를 드리고 필요한 사항들을 안내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말씀드린 대로 이 제가 드린 말씀 자체가 그리고 아직은 뭐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어서 여기 50억 예상 수익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그 이면에는 더 깜짝 놀라 깜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많지만 아직은 보고 드릴 단계가 아니어서 말씀 안 드린다라고 하는 수준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조금 더 잘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교수님이 지향하는 함께 같이 잘 사는 그런 올리원 그룹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제 작은 힘이나마 보태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술사하고 같이 공동대표. 감사합니다. 야,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네요. 야, 오늘 진짜 저를 놀래게 또 한 분이 놀래게 했습니다. 예,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비교를 해서. 열병합 발전소를 이렇게 재밌게 듣는 게 아마 대한민국에 없을 거예요. 역시 너무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 앞으로는 우리는 동물농장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동물농장은 우리 원 대표님하고 또 몇 분 공동 대표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끌고 가고 저도 같이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원 대표님이 정확하게 꿰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일을 하려고 하는지. 제 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제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함께 갈 수 있는데 수익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수익원이 안정적이면서 리스크가 좀 없는 그런 수익원을 만들어내는데 제 눈은 촉이 서 있어요. 그런 사업이 보이면 이거 분석하는데 어마어마한 시간을 투자해서 분석을 했어요. 진짜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다 잡아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현재 필리핀에 있는 김상희 회장님하고 매일 밤 통화합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하루에 한 2번씩 할 겁니다. 그분은 제가 준 자료를 분석해요. 그래가지고 문제를 찾아서 저한테 주면 제가 문제를 또 해결해서 또 던지면 자료를 계속 오가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뭐 보통 했다면 1시간 정도 뭐 하는데 그분이 제주시 교육장 출신이고 제주시 그 교육원장 출신이잖아요. 연수원. 그분이 얼마나 꼼꼼하겠어요. 그 꼼꼼함으로 그 꼼꼼함의 자로 다 분석을 하는데 정말 대단해요. 제가 거기서 받은 걸 다시 여기서 검색하고 다시 분석하고 해서 지금 3자 협동입니다. 우리 원 대표님, 저 김상희 회장님이 모여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결론은 뭔지 아세요? 버킹검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컨설팅 업체에서 처음에 제시한 게 있었어요. 처음에 제시한 한 장짜리 홈페이지 보고서가 있었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의심이 계속 생겼어. 안 믿기는 상황이 생겼다고. 그래서 우리는 석 달에 걸쳐서 지금 어마어마한 분석을 거쳐서 전부 조사를 했더니 이게 맞는 거야. 이게 맞아. 하나도 틀린 게 없어. 법안까지 다, 시행규칙까지, 현재 서류까지 다 찾아냈어요. 본사에서는 안 가르쳐줘요. 왠지 아세요? 아시는 분? 예, 컨설팅이잖아요. 컨설팅이라는 건 이 프로세스만 알면 그냥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마지막 단계에서 중요한 것들은 하나도 안 가르쳐 줘. 어젯밤에 아주 중요한 걸 알았어요. 엄청 중요한 걸 알았어요.
거기서 공개하지 않아야 되는 중요한 건데, 즉 자기 자본 50억을 만드는 방법을 어제 처음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럼 상황 끝나버린 거죠. 예, 아휴, 그걸 궁금해가지고 김상희 회장님도 어떻게 해서 우리가 내는 금액만 가지고 이 발전소가 되느냐, 50억을 다 해야 되는데 부족한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어제 본사에서는 안 알려주고 제 친한 그 영업 총괄 본부장 대표가 나한테 살며시 아휴 얘기하고 말죠. 그래서 어젯밤에 긴급하게 우리 홍 대표하고 원 대표님하고 바로 전화해가지고 알려가지고 상황이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가 아니라 뭐 그냥 국가에서는 전기가 필요해. 탈원전, 축소 화력, 그럼 뭐 어쩌라고. 그래서 아까 피바다를 바꾸는 푸른 바다로 바꾼 거야. 2배. 여러분 2배 책정하면 이거 안 하면 바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배를 바로 18년 6월에 책정을 해가지고 공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렇게 2배를 적용해서 발전소를 지은 데가 없죠. 왜? 18년에 나왔으니까 최소한 2년 반 걸리거든. 발전소 하나 지은데. 그럼 지금 들어가는 데만 혜택을 입는 거죠. 그것이 현재 우리 상황입니다. 이번에 그 바로에 한 달 됐잖아요. 아주 따끈따끈한, 전혀 위험 없죠. 우리한테는 아무 위험 없습니다. 예, 너무 좋잖아요. 열병합, 지금 위험 리스크 다 찾아냈습니다. 없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우리가 갈 길만 남았어요. 다행히 그 시점에 올해 6월, 바로 지금 11월 이런 사업들을 제가 찾아냈다라는 것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아질 텐데 이들에게 계속해서 함께 꿈을 나누고 삶을 나눌 수 있는 길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제 마인드를 여러분이 기억해 주신다면, 제가 어느 날 또 무슨 사업을 하나 들고 나서면 제 선에서 얼마나 분석을 거쳐서 했다는 것 한번 상상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대충 해서 여러분한테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그런 미래를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